TMI입니다.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쿄역 마루노우치지요. 우선 마루노우치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 철길 쪽에 옛날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주점가가 있습니다. 여기서 먼저 술을 드시지 않는 게 좋긴 한데요. 그 분위기를 좀 즐기시고 옆에 있는 마루젠 건물을 통과하시면 좋은데요. 그건 건물 1층을 상점가처럼 꾸며서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스팟입니다. 그 옆으로 신마루노우치 빌딩을 들어가시면 신마루노우치 빌딩은 6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정원 같은 데가 있어요. 여기서 도쿄역을 정면에서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있는데 여기는 무료인데 다들 쭈뼛거리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독점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쉴 곳도 많아서 여행에서 지치신 분들은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이 나무를 이쁘게 전등을 달고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길거리에 노점들과 포토존이 있는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되고요. 끝까지 가지 마시고 미쯔비시 UFJ 은행 본점 사이에 이쁘게 꾸며진 샛길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사진 찍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곳을 빠져나오면 일본 구우정국 자리에 올린 키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. 키테는 우표라는 발음의 일본어죠. 이 건물 1층에도 멋들어진 트리가 있는데요. 12시부터 4시 10분에 음악과 함께 전등이 켜지는 쇼가 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. 이 정도 돌면 약 3시간 정도 식사나 쇼핑도 곁들여서 하루 정도 소비를 하므로 이 정도 동선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. 아쉬운 분들은 야외에서도 좋고 좀 더 넓게 다녀도 큰 건물들은 1층에 여러 이벤트를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오미야게라고 그 선물을 사가실 분들은 도쿄역 지하에 오미야게 거리가 있습니다. 그 일본의 온갖 캐릭터 샵들이 쭉 늘어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물들을 사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한국 사람은 모르는 일본의 FX 시장. FX는 포린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외환 거래를 얘기하는데요. 제가 2009년경에 한 개인에게서 FX 프로그램을 좀 손봐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때 접한 것이 메타트레이더 3과 4였는데요. 3으로도 충분했던 것이 4가 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어 4로 이전할지 3을 강화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FX를 하고 있고 그 거래 규모는 약 100억엔 전후라고 합니다. 일본에서 개인 거래를 100억엔 전후로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데요.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정도를 굴리시는 개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규모죠. 이때 재밌었던 것이 한국에서는 FX는 불법이었다고 합니다. 한국은 돈 1억도 해외로 빠져나갈 때 한국은행에 엄청난 체크를 받네요. 지인도 일본에 투자를 목적으로 5억을 송금하려다가 2개월간 한국은행과 싸우고 지쳐서 몰래 가져나가는 걸로 결정할 정도였죠. 재밌는 건 한국은 돈이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공산국가보다 더 힘든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은행을 여는 이유가 아닐까요? 좀 더 개방적이었다면 더 많은 외화가 한국에 머물 텐데 조금이라도 외화 유출을 막으려다가 거대 자본들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웃기더라고요. 10여 년 전에 N모사가 한국의 여러 제약을 못 이겨서 일본에 상장한 경우가 있었죠.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시총이 64조 원 정도였습니다. 그때 한국은 매년 4조 원 정도를 들여서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힘을 썼다고 하네요. 그럼 그 한국 회사 하나만 잡으면 16년치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? 또 샜네요. 일본에서는 메타트레이더 3를 가입 후 원하는 나라의 FX 시장에 등록해서 계정만 열면 어느 나라의 FX든지 가능했고요. 해외 송금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. 저도 이때 테스트로 일본과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 세 군데를 열어서 개발하는 동안 테스트를 했죠. 재밌었던 게 일본과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는 오픈한 시장이 전혀 시간이 달라서 일본에서 장이 끝났어요. 그러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시 그 거래를 할 수 있고요. 그 정보를 기반으로 영국에서 다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즉
그 24시간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서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예측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죠. 그리고 이런 거는 엑셀로 만든 그동안의 포트폴리오를 메타트레이더에 임포트를 하면 메타트레이더는 엑셀의 포트폴리오에 준하여 자동으로 거래를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. 엑셀의 포트폴리오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그 전문 트레이더 고객의 노하우를 집어넣는 거고요. 자동거래 스크립트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트레이더의 개발 코드만 알면 누구나 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마켓플레이스에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녹인 오토 트레이딩 스크립트를 비싼 거는 한 1,000만 원가량에도 팔고 있는 게 보입니다. 2010년경 한국에선 법제도에 걸려서 전혀 볼 수가 없던 세상이었던 거죠. 지금은 메타트레이더 5가 나와서 가상화폐의 자동거래도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. 한국도 주식은 자동거래 API가 오픈된 지 몇 년 되었습니다. 물론 일본은 FX 이전에 주식거래 API로 개인이 자동거래를 자유롭게 했었죠. 한국은 주식거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한 자동거래만 지원됐었는데요. 개인이 API로 자동거래하는 것은 그때 당시 불법이었다고 하네요. 지금 보면 모 나라랑 비교해도 비슷한 꽉 막혀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. 가상화폐도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4개 기업만 담합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직도인가 싶은데요.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세상이 와도 제 상상이지만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 메타버스상 공간거래는 지금의 부동산이랑 똑같이 제재를 할 것 같아요. 1인 1일 공간 넘게 구매하면 중과세 같은? 참고로 일본은 수십 개 개인 집을 사도 중과세는 없습니다.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면 인공지능을 움직인 두당 세금을 매길 것 같은 나라라서 미래 사업을 하기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꽉 막힌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파이팅입니다. 좀 더 미래 기술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인의 엄청난 저력을 굳이 꽉 막힌 곳에서 하지 마시고 우선 그 법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를 먼저 찾고 그곳에서 해주는 지원을 베이스로 성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끝.